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일 쓰는 한글 자음과 모음, 즉, 한글 자모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쓰는 이 글자들이 사실은 시간과 기술, 그리고 교육의 비밀을 품고 있는 하나의 코드라면 어떨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아요. 한글 하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다 이런 칭찬이 늘 따라다니죠. 배우기 쉽다는 것도 물론이고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그게 다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의 층을 한 겹씩 벗겨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층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 안에 자음, 모음 하나하나에 수백 년에 걸친 언어의 진화가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죠. 맞아요. 한글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시대에 따라서 발음도 표기도 조금씩 변해왔거든요. 지금부터 그 증거를 한번 같이 보시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비빔밥이에요. 여기 보시면 19세기 요리책에는 지금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쓰여 있었죠. 그러다가 19세기 1930년이 되어서야 우리가 아는 바로 그 비빔밥이 표준으로 딱 정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 모음의 변화예요. 부의 우가 비의 이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글자 하나 띡 바뀐 게 아니고요. 당시 사람들이 소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었는지가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거든요. 언어학에서는 이런 걸 단모음화라고 불러요. 뭐냐면 복잡했던 발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편하고 단순하게 바뀌는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인 거죠. 부빔밥이 비빔밥이 된 것도 바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속 변화해온 우리의 자음과 모음, 그럼 이제 두 번째 층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오늘날 우리가 이 기본 글자들을 어떻게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지 들여다볼게요. 근데 사실 이 기초를 가르치는 게 생각처럼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어린 아이들이나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속에서 글자 모양 찾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한 프로그램이 시도됐는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특정 언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 아이들의 쓰기 점수 차이가 정말 드라마틱하죠. 와, 무려 평균 18점 가까이 올랐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기본 자음과 모음을 체계적으로 제대로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숫자가 딱 보여주는 거죠.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층입니다. 역사와 교육을 지나온 한글 자모가 이제는 기술, 특히 AI를 만나서 어떻게 또 진화하고 있는지 그 미래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K-팝, K-드라마 정말 대단하죠? 이 열풍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거대한 시장을 잡기 위해 AI 기술이 뛰어든 겁니다. 그럼 이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냐? 2034년이면요, 무려 67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엄청난 기회를 잡으려고 지금 혁신적인 AI 학습 솔루션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예요. AI 학습 앱이 보통 이런 식으로 돌아가요. 사용자가 문장을 쭉 읽잖아요. 그럼 AI가 바로 듣고 분석해서 이 자음이 틀렸네요. 이 모음 발음이 좀 아쉽네요. 하고 정확히 짚어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딱 맞는 연습 문제를 내줘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실력이 금방 늘 수밖에 없겠죠.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한글 자음이 그냥 망들어진 게 아니라는 건데요. 이 인용문처럼요, 우리가 하고 발음할 때 혓부리가 목구멍을 막는 그 모양, 는 할 때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그 모양, 이게 글자 모양이랑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표를 보시면 방금 얘기한 거랑 기가 막힌 대조를 이루어요. 수백 년 전에 사람의 혀 모양을 본떠서 만든 그 자연스러운 글자들이 이제는 AI에 의해서
정확도, 유창성, 완성도 같은 디지털 단위로 아주 정밀하게 분석되고 있다는 거.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런 시스템의 핵심이 바로 배우고 돈도 버는 모델이에요. 학습자는 공짜로 AI한테 바른 코칭을 받고요. 심지어 잘하면 보상까지 받아요. 그럼 돈은 누가 내냐? 광고주들이 내는 거죠. 자기네 광고가 그냥 노출되는 게 아니라 학습 자료로 쓰이면서 확실한 효과를 보니까요. 그야말로 모두가 윈윈하는 혁신적인 방식인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글 자모가 품고 있는 역사, 교육, 그리고 기술이라는 세 개의 층을 모두 여행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오늘 쭉 보신 것처럼 한국어의 자음과 모음은 그냥 배우기 쉬운 기호, 그 이상이었죠? 하마의 글자 안에 역사의 기록이 담겨 있고 누군가에겐 세상을 열어주는 교육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또 미래 기술을 이끄는 핵심 데이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나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인용문이 그 답을 준다고 생각해요. 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소통을 위한 도구다. 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자음 하나, 모음 하나를 정확하게 발음하려는 궁극적인 이유요? 그건 완벽한 소리를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더 깊고 더 따뜻한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500여 년 전 먹과 붓으로 종이 위에 쓰였던 글자가 이제는 AI 알고리즘 속에서 데이터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우리의 글자는 이렇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진화해 왔어요. 그렇다면 이 글자들이 맞이할 다음 시대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그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건 바로 우리 모두의 몫일 겁니다.